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텍스에듀앤컨설팅의 김대기 대표입니다. 우리가 증여나 상속을 할 때 뭐 할아버지한테 받았다, 아버님한테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은 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그 직계 존속한테 받았다더라. 직계 비속한테 줬다. 그리고 뭐 6촌 이내 혈족한테서 받았거나 4촌 이내에 인척한테 받아야만 이 증여재산 공제가 된다더라 라는 얘기들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이런 의미들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이 혈족 그러니까 이 피가 섞여 있는 듯한 뉘앙스가 있는데요. 일단 직계 혈족, 반계 혈족. 우리가 그 상속을 받을 때도 상속 순위 그 가장 마지막 형제 자매까지 없었을 경우에 이 사촌 이내의 이 반계 혈족 이 상속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반계 혈족이라는 건 뭔지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과연 이게 어렵냐? 좀 영어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쭉 오늘 같이 한번 내용을 쭉 따라오시다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증여재산 공제, 증여를 받을 때 무조건 세금이 부과되지 않죠. 증여재산 공제라고 공제를 해주는데 이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자와 수중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공제액이 달라지거든요. 네. 자, 증여자가 배우자다 그러면 6억 원까지. 그리고 증여자가 이게 이제 직계 존속이다. 그리고 받는 사람이 직계 비속이었을 때 성년이냐 아니면 성인이 아니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금액이 달라지고요. 오늘 뭐 이렇게 금액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직계 비속이 뭐 직계 존속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기타 친족이라는 개념이 뭐냐? 기타 친족한테 받았을 경우에는 1,000만 원씩 공제가 되는데 기타 친족이라고 하면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혈족이 무엇인지 인척이 무엇인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네요. 뭐 타인은 뭐 당연히 안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법정 상속 순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위가 정해져가 있는데요. 1순위는 이제 직계 비속과 배우자. 그 다음에 2순위는 직계 존속과 배우자. 그 다음에 3순위는 뭐 배우자가 단독 상속한다더라. 그리고 4순위는 형제자매로 넘어가고요. 형제자매까지 없었을 때 5순위가 이제 4촌 이내의 반계 혈족입니다. 그럼 4촌 이내의 반계 혈족이 과연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같이 좀 알아보자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 일단 우리가 친족 및 가족의 범위는 이제 민법상에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어떻게 정의를 해놨냐? 친족은 일단 혈족과 인척과 배우자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혈족은 피가 섞여 있다는 얘기죠. 피가 섞여 있는데 직계 혈족이냐, 반계 혈족이냐? 직계는 이제 수직으로 내려오는 걸 얘기하고요. 반계는 이제 수평으로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데, 직계 혈족에는 이제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의 직계 존속, 나의 직계 존속이 누굴까요?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직계 비속은 뭐 아들, 딸, 아니면 손자, 손녀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하고요. 직계로 내려간다는 의미. 이것도 이따가 좀 약간 도표로서 좀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계 혈족은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이 아니고요. 나의 형제자매, 옆으로요. 이 직계가 아니라 반계, 수직으로 가는 걸 직계라고 하고요. 수평으로 가는 걸 이제 반계라고 하는데요. 수평으로 갔을 때 나의 형제자매, 그리고 형제자매가 또 결혼에 예를 날 수 있겠죠. 그리고 피가 섞여 있겠죠. 나의 피가 같이 섞여 있으니까요. 그리고 직계존속, 여기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형제자매들 분들이 계시겠죠. 뭐 작은 할아버지, 뭐 이런 분들이요. 이런 분들이라든가 그 작은 할아버지의 직계 비속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뭐 당숙들, 뭐 이런 분들이요. 이런 분들이 이 반계 혈족에 들어갑니다. 피가 섞여 있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러냐, 직계냐, 반계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척은 또 뭘 얘기합니까? 인척은 이제 내가 이 직계 혈족이나 반계 혈족의 배우자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의 그 형님의 배우자, 형수. 형수는 피가 섞여 있지는 않죠. 근데 나의 혈족의 배우자란 말이죠. 그래서 그 혈족의 배우자는 인척이라고 합니다. 피가 섞여 있지 않아서요. 그리고 이 배우자의 혈족, 나의 배우자, 나의 아내의 혈족이 있을 수 있겠죠.
나의 아내의 어머니 아버지라든가 할아버지 할머니라든가 이런 분들은 나하고 피가 섞여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인척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들도 있을 수 있겠죠. 네,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들 이런 분들도 인척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배우자는 이제 나의 배우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친족의 범위는요. 이 8촌 이내의 혈족과 8촌 이내에 여기 있는 직계혈족, 반계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과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과 배우자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족, 우리가 보통 가족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가족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네, 법적으로는 배우자와 여기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얘기합니다. 네, 나의 배우자, 나의 직계혈족과 그다음에 형제 자매까지만. 그리고 이 배우자 입장에서도요.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있겠죠. 네, 나의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형제 자매, 여기 형제 자매요. 네. 그다음에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들, 이분들도 포함이 된다. 이분들은 이제 직계혈족의 배우자라고 하면 이제 뭐 계모나 계부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아버지 어머니는 어차피 직계혈족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아버님이 뭐 이 상처를 하시고 뭐 새어머니를 갖다가 이제 모셨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가족의 범위에는 포함이 된다. 이것도 이따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이런 인척 관계는 뭐 이 배우자하고의 관계들을 많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척 관계가 소멸된다는 거는 그 배우자의 관계 끝났을 때 혼인이 취소됐거나 이혼으로 인하면 종료가 되고요. 근데 이제 혼인의 취소가 이혼은 아닌데 뭐 사망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가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제 한쪽의 생존 배우자가 그 재혼한 때에 재혼을 하게 되면 인척 관계는 소멸을 하게 됩니다. 재혼하지 않는 이상은 어차피 나의 배우자였기 때문에 배우자의 혈족이나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이런 분들하고는 인척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재혼을 해버리면 이제 그 인척 관계도 소멸이 된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직계혈족에는 직계존속은 나의 직계존속, 나의 부모님, 양부모님, 조부모님, 증조부님, 그다음에 어머니 쪽으로 외조부님, 외증조부님, 외고조부님 뭐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나의 자식들은요, 자녀 당연히 되겠죠, 손자, 외손자. 그다음에 뭐 중손녀도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양자를 내가 받았다거나 아니면 또 친양자를 드렸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직계 비속에는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직계 수직으로 윗대 아랫대 이렇게 되겠고요. 반계혈족은 이제 이 수평으로 간다고 그랬죠. 형제자매는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이제 당연히 형, 남동생, 누나, 여동생을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형제 자매의 직계 비속, 나의 조카나 뭐 생질 뭐 이런 애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직계 존속, 어머니 아버지의 형제 자매들이니까 이모나 고모, 뭐 삼촌, 백부, 뭐 외삼촌 이런 분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모, 고모 이분들이 또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은 나의 사촌들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사촌들을 직계 존속의 형제 자매, 직계 비사국이라고 하는데 반계혈족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인척은 이제 누굴 얘기하는 것이냐? 혈족의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는 누구겠습니까? 사이 며느리요. 그다음에 계부, 계모, 형수, 나의 형의 와이프, 동생의 와이프 이렇게요. 그리고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뭐 딸이 결혼을 했는데 그 사이가 있지 않겠어요? 사이가? 그러면 딸은 혈족이죠. 그 혈족의 배우자 사이는 인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배우자의 혈족, 나의 배우자의 혈족은 시부모, 장인, 장모, 뭐 처남, 처제, 처형 이런 분들 얘기하겠죠. 아주버니, 처조카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배우자의 혈족, 시부모의 배우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배우자의 정모나 계모, 계부, 동서, 처남댁 이렇게요. 배우자 혈족 처남의 와이프는 나하고 피가 섞여 있지는 않죠. 그렇지만 처남댁은 인척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봐도 잘 모르겠다?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자, 촌수 계보도를 한번 보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나를 기준으로 해서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 계시겠죠? 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를 낳아주신 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외조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네, 이런 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해서 이제 네, 애를 낳고요. 이 애가 결혼을 해서 또 손자, 증손자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의 형제 자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들, 이 형제 자매들이 네, 이제 결혼을 해서 뭐 조카라든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형제 자매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어머니 아버지의 형제 자매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모나 고모나 뭐 삼촌 이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종 사촌 무슨 뭐 고종 사촌 이런 관계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 증조부모의 그 자식들, 증조부모의 네, 이 자녀분들이 이제 뭐 조부모의 형제분들이죠.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형제분들 이분들도 결혼을 하게 되면 뭐 당수, 뭐 재종 당수 뭐 이런 분들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조부님의 형제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분들이 생기겠죠. 자 여기에 나를 기준으로 해서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피가 섞여서 네, 수직 윗대로 올라가는 이분들이 있죠. 직계로 윗대로 올라가는 이분들, 어머니 아버지, 네, 이 조부모님들, 고조부모님, 증조부모님 이분들을 우리는 직계 존속이라고 합니다. 직계 존속. 그리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피가 섞여서 아래로 내려오는요. 네, 아래로 내려오는 이 자녀, 손자녀, 증손자 네, 이런 사람들을 직계 비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직계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편은 그대로 한번 보고요. 자, 일단은 그러면은 자, 나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직계 이 전속과 직계 비속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 직계로 피가 섞여 있는 네, 이 분들을 직계혈족이라고 합니다. 직계혈족. 근데 이 박스 쳐져 있는 파란색으로 쳐져 있는 이분들 말고 다른 분들 있죠. 이모나 외숙, 외종 다 피는 섞여 있지 않습니까? 자매, 그다음에 뭐 삼촌, 고모, 고종 사촌 다 피는 섞여 있어요. 그렇지만 네, 직계는 아니죠. 그래서 이분들을 반계혈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계혈족이다. 직계는 여기 있는 분들을 얘기하고 나머지는 반계혈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나를 기준으로 한 건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배우자가 있을 수 있겠죠? 나의 배우자. 자, 배우자가 있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의 네,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겠죠. 그리고 나의 배우자도 똑같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네. 그리고 나와 배우자가 결혼을 해서 네, 자녀하고 손자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자, 여기 있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윗대 이분들은 나의 직계 존속인 것이죠. 나의 직계 존속. 그리고 이 배우자 입장에서의 이분들은 배우자의 직계 존속입니다. 자, 배우자 입장에서 나의 직계 존속은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아니겠죠. 그리고 이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나의 직계 존속이 아닙니다. 네, 왜? 피가 섞여 있지 않으니까요. 자, 그렇지만 자, 이 나나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 자녀나 손자녀는 직계 비속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비속이 되겠죠. 근데 자, 보세요. 이 나의 직계 전속인 분들도 그다음에 이 배우자의 직계 전속인 분들도 어차피 이 자녀하고 손자녀는 피가 섞여 있죠. 피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직계 비속 얘네들은 나의 직계 전속 이 외조부나 조부의 직계 비속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 배우자의 직계 전속인 외조부, 조부 이분들의 직계 비속이 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 직계 비속의 입장에서는 배우자의 직계 전속은 나의 직계 전속은 아니었으나 또 나의 직계 전속은 이 배우자의 직계 전속은 아니었으나 이 자녀하고 손자녀가 봤을 때는 이 위에 있는 이 사람들이 다 직계 전속 아닙니까? 어떤 의미냐? 자,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자녀나 손자녀 입장에서는 다 직계 전속이라는 것이죠. 직계 전속들.
그래서 아까 나의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달랐으나 자녀 및 손자녀의 직계존속은 네, 이분들은 다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직계는 봤는데 자 우리가 아까 그 이제 반계 혈족도 봤고요, 직계 혈족도 봤습니다. 아까 인척이 있었죠, 인척. 네, 배우자의 혈족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형제자매의 혈족이라든가 이런 것도 인척이었는데요. 자 이건 보겠습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계시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겠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어머니를 낳으셨을 거고요, 외삼촌, 그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제 아버지와 네, 고모 이분들 낳으셨겠죠. 자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나하고 동생을 낳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외삼촌과 이제 고모들도 결혼을 할 수 있겠죠. 네, 결혼을 해서 이제 외종 사촌이 생기고 고종 사촌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한다면 이제 뭐 이렇게 자녀가 생길 거고요. 또 외종 사촌도 결혼할 수 있겠죠. 동생도 결혼할 수 있을 거고요. 고종 사촌도 결혼을 했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뭐 직계 존속이다, 직계 비속이다, 다음에 직계 혈족이다, 뭐 반계 혈족이다 이런 것들 봤습니다. 근데 피가 섞여 있지 않는 네, 이제 이 나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인척들은 배우자는 이제 별도로 따로 있는 거고요. 인척들은 피가 섞여 있지 않겠죠.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아까 네, 이 외삼촌의 네, 외삼촌의 어머니의 형제 자매의 배우자, 직계 존속의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인척이라 그랬죠. 네, 이분 하고. 그다음에 고모 마찬가지 고모의 네, 배우자. 그다음에 고종사촌 나하고는 고종사촌은 피가 섞여 있으나 고종사촌의 배우자는 피가 섞여 있지 않죠. 근데 이 고모부나 고종사촌의 배우자 그리고 내 동생의 배우자도 피가 섞여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 인척에 들어간다 그랬죠. 네, 이 세 사람을 인척이라고 합니다. 인척이라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뭐 직계 존속이냐, 직계 비속이냐, 직계 혈족이냐, 반계 혈족이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그 인척에는 뭐 혈족의 배우자, 네, 내가 나의 혈족의 배우자라든가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됐었죠. 근데 배우자 쪽에서는 이제 나의 배우자 쪽에서 나처럼 인식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오늘 좀 살펴봤는데요. 자, 이해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앞에 있는 내용들 다시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더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어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약간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천천히 좀 보시다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네,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혈족, 반계혈족, 인척에 대해서 네,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